분위기 바꿔볼게요. 정말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악마 같은 인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악마 같은 인간에 대한 얘기가 점점 더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어제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 내용 짚어보기 전에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반성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 반성문 내용 좀 전해주세요. 이담 아나운서. 네, 피해자가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가해자가 제출하는 반성문의 일부 내용을 올렸는데요. 단어 선택이나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반성문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해자가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요. 네.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 집행을 다 했다, 다 복역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전과 18범이었죠. 그러니까 죄를 다 치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지만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 미수까지 된 이유를 모르겠다. 라면서요, 피해자가 잘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말도 잘하는 것 같고 글도 잘 쓰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만 네. 살인 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자, 이 부분에서만 유일하게 재판부에 대한 공손한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의 이런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요, 피해자는요, 폭행을 당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아프다라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이 악마야. 어떻게 이런 게 반성문이라고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반성문입니까? 뭐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맞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자기 전과 18범이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게 지금 반성문입니까? 자기 주장이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지. 억울하다고 지금 이 상황이 자기 억울하다고 지금 항변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뻔뻔한 모습은 1년 전 상황에서 조금도 나아진 게 없어요. 당시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야 돼? 한두 번 이렇게 때리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 하는지는 몰랐어요. 한두 번? 예. 제가 좀 때렸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또 때려가 기절시켰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절시켰어요. 그럼 5대 때리고 제가 더 때렸단 말입니까? 보셨어요? 마치 왜 자기의 말을 안 믿어주냐 이런 것처럼 확 머리 쥐어짜고 쇼를 하고 있네. 진짜 저게 인간이에요? 저래놓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오히려 형량,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선고하냐고 1심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항소했잖아요. 항소심까지 왔잖아요. 어제 항소심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나래 변호사님? 네, 1심에서 12년 선고받고 억울하다고 반성문 썼던 이 사람. 네. 네, 항소심. 그 사람도 아니에요, 이 인간. 네. 이 인간. 네, 항소심에서는 어떤 선고를 받고 어떤 마음일까요? 네, 검찰이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3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에서는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보다 8년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와, 20년도 너무 적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20년 선고와 함께요, 그 10년간 정보통신망의 신상 공개, 그리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또 20년간 위치 추적, 그 전자발찌라고 하잖아요.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 공개는요, 만약에 이 사람이 상고를 해가지고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면 보류되었다가 상고심이 끝나고 확정되면 공개가 이제 공개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상고를 할지 여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박승배 변호사님, 왜 1심에서는 12년 징역 12년 선고됐는데 항소심 2심에서는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어요? 일단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1심에서는 살인 미수가 적용된 반면 2심에서는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옷 재감정을 통해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청바지 바깥 면에서만 가해자 DNA가 검출돼서 성폭행을 시도하였다는 증거로서는 그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옷에 대한 재감정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2심에서 청바지 안쪽에서도 가해자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살인 범행을 시도하였다. 강간살인 미수로 그 죄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강간 관련 검색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징역을 살다 나오면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랬다고 변소한 반면에 이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는 수사기관은 물론 기억을 잃은 피해자도 강간 시도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검색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범행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강간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른바 묻지마 살인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3유형이고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살인으로서 4유형, 그 번고 형량이 더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인 제 시각으로는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악마가 얼마나 급해서 변명으로 둘러댔는가 알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징역 살다 나오면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다? 징역 살아봐 놓고 뭐가 궁금해요? 18범이라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이런데 1심에 12년 받아놓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반성문을 반성문이라 써놓은 이 인간같이 한 악마가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그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탈옥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자기가 나가게 된다면 그때 탈옥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자기가 다쳤을 때 외부 그 교도소 내 말고 다른 외부 병원을 갔었을 때 어떠한 병원 갈지에 대한 막 동선 파악부터 구체적이게 막 탈옥 계획도 세우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입니까? 나가서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분이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두려움에 떨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데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왜 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들게 하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벌써 피해자는 여러분 이 악마에게 징역 20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피해자는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가해자, 저 악마가요 20년 다 살고 나온다 해도 50대예요. 결국 자기에게 보복할 거란 두려움에 지금 벌써부터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피해자의 울먹이는 음성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건은 정말 사회적 공분이 무척 높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항소심 선고에 맞춰서 대통령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특별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신상 공개 확대를 지시를 했는데요. 이도훈 대변인에 따르면은 네. 윤 대통령은 그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라, 이렇게 신속히 추진하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신원 공개가 가능한데 피고인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따라서 이 법무부는 구체적인 조항을 검토해서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이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더라도 이런 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세요. 정말로 피해자들이 왜 오므리고 자야 됩니까?
왜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살아야 됩니까? 이 잘못된 거 반드시 바로잡아주는 사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